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배웠던 내용과 이어서 혈액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짚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혈액, 뭐 요런 거, 혈관 요런 거 막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 이번에는 혈액이 어떠한 성분들, 어떠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선 혈액이라는 것은 혈장과 혈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네요. 혈액은 혈장이라는 것과 혈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장은 액체 성분이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혈장은 액체 성분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텐데 액체 성분이라는 것은 혈장, 그러면 세포 성분이라는 것은 혈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혈구는 세포 성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혈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장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장이 액체 성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혈장은 90%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액체 성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90%가 물이고 운반을 해요. 어떤 것을 운반을 하냐면 물이나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단백질 등을 운반을 하게 됩니다.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그리고 여러 가지 단백질 등을 운반을 한다. 이게 바로 혈장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혈구는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전 상당히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 이 세 가지는 적혈구, 백혈구, 요거는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기억해줘야 하는 것은 혈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름이 생소하죠?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분이 됩니다. 어떤 것에 따라서 구분이 되냐면 모양과 이거를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혈장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요게 혈장, 이게 혈구인데 혈장에다가 좀 추가를 하자면 뭘 추가를 해볼 수가 있냐 하면 잠시만요. 추가를 해봅시다. 여러 영양소를 녹여서 조직세포로 운반을 해줍니다. 요거를 추가해 볼게요. 요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혈액을 관찰하는 것을 조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실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은 뭐 유튜브 같은 데다가 혈액 관찰하기 영상, 뭐 혈액 관찰하기 실험이라는 것을 쳐보시면 다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혈액 한 방울을 받침 유리에 떨어뜨리고 이 혈액을 얇게 펴야 돼요. 얇게 펴서 잘 말려주면 됩니다. 그 위에 에탄올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마를 때까지 기다린 후 김사액은 나중에 핵을 염색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이 김사액을 5분 동안 염색시켜주면 김사액으로서 그 혈액을 이제 에탄올을 올린 혈액을 염색시켜주면 되는데 그 염색이 다 된 후에 염색한 받침 유리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김사액을 제거하고요. 물기를 말려주면 뭐와 뭐만 남을까요? 혈액과 에탄올만 남을 겁니다. 근데 에탄올은 제가 봤을 땐 약간 증발될 것 같아요.
어쨌든 덮개 유리를 덮고 남은 물기를 닦아낸 후에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현미경으로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것들이 보이나 라고 봤더니 보라 색깔로 염색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나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막 요런 것들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작은 것들,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게 되고요. 가끔씩은 되게 큰 것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런 식의 내용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되는데, 요 안에는 조금 진한 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 최대한 따라해 보려고 그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색깔이 진해야 돼서, 조금 색깔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진해야 돼. 그렇지. 이거야.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적혈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혈구라고 하는 애고요. 얘가 바로 백혈구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백혈구. 여기 나와 있는 요 작은 게 혈소판인데요.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백혈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혈구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조금 진한 색, 요 색깔 보이시나요? 왜 그러냐면, 핵이 제가 아까 김사액으로 5분 동안 염색시켜줍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김사액이 백혈구의 핵을 염색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적혈구부터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적혈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혈구는요. 헤모글로빈, 여러분 헤모글로빈 많이 들어보셨죠? 헤모글로빈이 여기에 나옵니다. 적혈구는요.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색소 때문인데요. 핵이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적혈구와 백혈구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요게 중요해요. 핵이 없습니다. 핵이 없고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에요. 원반 모양인데 이거를 제가 조금 따라서 한번 그려보자면 어떤 느낌이 나오냐면 약간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고 겉에가 약간 둥글둥글해서 약간 요런 느낌. 이게 이 느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약간 요런 느낌. 맞나?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적혈구가 약간 요런 느낌이고 백혈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적혈구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 색상 때문에 붉은색을 띠게 되고요. 백혈구와는 다르게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둥근 원반 모양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백혈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보게 된다면, 백혈구는 적혈구보다는 수가 적어요. 적혈구보다는 수가 적습니다. 수가 적지만 크기가 커요. 하지만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모양이 불규칙하고요. 핵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핵이 없었다면 백혈구는 핵이 있어요. 오케이.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불규칙합니다.
조금 반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혈소판인데요. 혈소판은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생소할 것 같아요. 어떤 게 혈소판이었냐면 이게 가장 작았던 게 혈소판인데요. 혈소판은 혈구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습니다. 오케이. 혈구 중 혈구 중 크기가 가장 작고요. 모양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습니다. 모양 일정하지 그러면 백혈구랑 똑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핵이 뭐하다? 없다. 그럼 셋이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핵이 없고 핵이 있고 핵이 없다는 것이 뭔가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특징을 추가를 해보자면 이 붉은색 헤모글로빈이 뭘 이제 하냐면 산소를 운반해줘요. 적혈구에서. 그래서 여기에 산소를 운반해줍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 운반. 적혈구는요.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직세포에. 오케이. 자, 그리고 백혈구 보겠습니다. 백혈구는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합니다. 식균작용. 오케이. 잡아먹어요, 다. 백혈구가. 자, 혈소판은요, 그렇지. 여기서 키워드는 응고입니다. 응고시켜요. 그래서 출혈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혈소판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자, 혈액은요, 가장 크게 혈장과 혈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혈장은 액체 성분, 혈구는 세포 성분 이랬을 때 혈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면 90%가 물이었고요.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단백질 등을 운반시키며 여기에 여러 영양소를 녹여요. 왜 얘는 액체 성분이니까 여러 영양소를 녹여서 조직세포로 운반을 해줍니다. 혈장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혈구는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자, 적혈구는요, 뭐 때문에? 헤모글로빈 때문에 붉은색을 띠었고 핵이 없다. 그리고 가운데가 움푹 파여진 둥근 원반 모양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플러스로 조직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준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백혈구는요. 자, 적혈구와는 조금 반대되는 이미지였어요. 적혈구보다 수가 적지만 크기는 커요. 핵이 있고 유일하게 핵이 있어요. 뭐와 뭐 사이에서 적혈구와 이제 혈소판이랑 백혈구 중에서 유일하게 핵이 있는 혈구가 바로 이 백혈구가 되겠고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잡아먹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혈소판은요. 제일 중요했던 게 뭐다? 혈액 응고다. 우리의 혈액을 응고시켜서 출혈을 멈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혈소판이고 이 세 개 중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크기가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양이 백혈구와 비슷하게도 불규칙합니다. 적혈구는 둥근 원반 모양이라는 것처럼 이제 규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백혈구와 혈소판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핵이 없다. 핵이 있는 것은 백혈구 하나고요. 적혈구와 혈소판은 핵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혈구와 혈소판은 모양이 불규칙했지만 백혈구와 혈소판은 모양이 불규칙했지만 적혈구는 모양이 둥근 원반 모양으로 가운데가 움푹 파여진 둥근 원반 모양으로 모양이 규칙적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자, 그래서 10분이 훨씬 넘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빠르게 간 경향이 없지 않지만 네,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저 아까 올린 영상에서였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게 그 정맥과 동맥과 모세혈관에서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필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혈류 속도, 혈압, 단면적. 자, 우리가 단면적부터 한번 볼까요? 단면적, 당연히 모세혈관이 가장 많겠죠. 왜? 우리 온몸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은 누굴까요? 바로 맞습니다. 우리가 제일 두꺼웠다고 한 게 뭐였어요? 정맥이었나요? 동맥이었나요? 동맥이었습니다. 왜? 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가 정맥이었어요. 자, 혈압은 동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입니다. 의외죠? 그리고 나서 정맥이 될 거예요. 여기 정맥에 뭐가 있었냐면은 판막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앞으로 가는 압력이 세다면 이게 거꾸로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뒤에서 쭉쭉 밀어주니까. 근데 혈압이 약하면 이게 약간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흐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정맥에서의 혈류의 그 속도였고요. 동맥에서는 이렇게 쫙쫙 간단 말이에요. 쫙쫙쫙 하니까 얘가 일로 올 틈이 없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중중 가면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판막이 존재한다라고 연결시켜서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혈류 속도는 당연히 동맥이 가장 빠르겠죠. 그리고 정맥, 모세혈관은 그 교환을 해야 돼요. 뭐, 산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영양소와 이제 서로 막 이제 교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정말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호흡계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과 배설, 즉 호흡계와 배설계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